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압축된 민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가 그거 지금 현실을 잘 반영한 거 아닌 거야.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한은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투쟁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잊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핵인 단절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을 이끈 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42분 정도 예.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게 초선 의원 대표로서 초선을 이끌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현안이 있으면 토의도 하고 또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후임 그 대표를 뽑는 자리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당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충분한 토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시간적인 여유는 가 없어서 그 후임 대표를 뽑고 조만간에 후임 대표가 이 전체적인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하자. 예.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상웅 의원이 예, 국민의힘 초선 모임 이제 후임 대표로 뽑히신 거죠? 예. 그럼 오늘 뭐 많은 의논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네. 그 표정이 밝을 수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친묵도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니까 예. 다들 뭐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했다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걱정 중에 가장 1순위 다른 의원들까지도요. 어떤 게 가장 시급히 뭐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6개월도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초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말 안에 조금 뭐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연말 안에 메시지를 낼 거로 저는 믿고 있고 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충분하게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장 대표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모를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소통특위위원장으로 간 거나 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간 것이나 이것도 하나 좀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신호로 또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의 인사를 뭐 예. 인사권자의 이제 결정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20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는데 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비상근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진짜 상근 같으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당 대표가 그 임명을 했는데 알가불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위원장은 아마 최고위원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런데 다만 이제 일부에 조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든 분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제대로 이거 듣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데 장동혁 대표는 일련의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예. 뜻이 뭔가 무언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건강한 정당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정당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초선 모임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예. 없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은 없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김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 노선 변경이 데드라인은 연말까지다.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 연말 데드라인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까? 저는 김 의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연말까지 어떤 변화를 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장동혁 대표가 그 동안에 100일이 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충분한 뭐 노선을 변경하든 변경하지 않는 예. 않든 간에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연말 안에 입장이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도 방금 예측은 하셨지만 안 그렇다면 저 이거 사실 12월 3일에도 뭐 사과가 있을 거냐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넘어갔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연말을 그냥 지나시면 그다음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연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지금 조금 뉘앙스가 풍겼어요. 사실은 그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예. 그런 뉘앙스가 나왔고 오늘 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면담에서도 예.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연말 안에 충분한 메시지를 낼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거듭 리더십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데드라인을 연말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예, 저하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대화를 좀 해왔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대화했고 오늘도 사실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두 분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오늘 대화 내용을 조금 언론에 공개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공개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1년 전달하셨나요? 1년 반 동안 오늘은 이제 1년 반 동안 제가 그 조선 모임. 조선 모임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차 만나고 하여튼 뭐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죠. 장 대표가 많은 의견 듣고 있다 정도의 예. 응답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밝히시기는 곤란하신가요? 뭐 저 당 대표하고 이야기한 거를 예.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내 계엄 사과 의원들을 향해서 탈당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어떤 톤으로 조국 대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창당 수준의 독자 노선을 생각하는 물론 기초 단계일 수 있지만요. 뭐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기 본연의 역할이라도 잘하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의 당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조국 혁신당에 지금 현재 조국 대표가 컴백을 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기 당에 우선 집안 이거 단속이나 잘 하고 남의 당을 코멘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오로지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조국 대표의 메시지를 떠나서 떨어뜨려 놓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당 상황 때문에 혹시 우리 좀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성공의 역사를 쓴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분가를 좀 했었잖아요. 예. 성공한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양당 정치에 익숙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은 양당 정치 외에 제3당, 제4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겨주지는 않았다. 결국은 선거에서 양당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예. 평가하시는 거군요. 아까 잠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 이야기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이 장 대표 면전에서 집토끼 걱정 말고 국민 다스뜻 쫓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니까 장 대표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사실상 그 12월 3일 계엄이 터졌잖아요. 예.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이 잘 됐다고 하는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 민주당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당 107명 누구도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첫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저 당 대표가 됐던 비대위원장이 됐던 간에 꾸준하게 또 개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우리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석고대죄하는 모양으로 전 국민 앞에 한번 엎드려서 사과를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언론에서 쇼를 하고 있다. 진정성이 담겼냐 안 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를 하면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 건데 그런 사과를 계속해서 지금 해본들 어떤 거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책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이 우리를 진정을 이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 사실은. 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논란도 좀 격화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앉혔다는 거는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결별을 하려는 뭐 초석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선거라는 거는요. 예.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떨어지면 연필한 자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투쟁만 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를 인정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은 이 조조와 유비의 이게 진영에서 예. 사실은 관우와 장비도 필요하지만은 제갈공명과 사마이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갈공명과 사마이는 전략을 짜고 정책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지 계속 투쟁만 가가지고는 결국 저는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책, 좋은 현안을 가지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국민이 어디가 간지러운가 이거를 놓고 국민한테 접근을 할 때 저는 국민이 우리를 안아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성 위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전법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법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강성과 이제 온건파 여기에서 갈등에 뭐가 이 축이 있는 양으로 이렇게 비추는데 저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다고 봐요. 일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건강한 정당 아니겠어요? 뭐 일방통행하면 무슨 건강한 정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다. 그래서 이 의견 저 의견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것을 잘 함축성 있게 용광로 속에 쫙 집어여서 그거를 최대 공약수로 예. 뽑아내는 이런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당 대표의 목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용광로에 녹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조갑재 보수 노객이 이대로 가면 장동혁 호로 가면 선거 필패는 명백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갑재 그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이죠. 그분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들의 그런 고견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어떠한 충분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혔던 것이죠. 예. 통일교 특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이 통일교 특검 지금 이제 야권에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의기투합해서 뭔가 연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그리고 이게 선거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우리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가요? 일단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한번 좀 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다가 국민들이 두 당이 좀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해라, 또 합쳐봐라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통일교의 특검이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통일교 특검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요량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예.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편은 국민들 편 아니겠습니까? 우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통일교 특검에서 예. 지금 경찰이 발빠르게 어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했고 그런데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종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전재수 장관과 전 의원들이 어프로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병합해서 했으면은 이런 그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인사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프로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이제 이게 만약에 정치자금법이면은 7년이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고 공소시효요? 공소시효가 그리고 뇌물이 되면은 15년까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급하게 경찰에게 다 넘겼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거지. 그때 같이 해야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정확한 특검을 통해서 아니 혹시 뭐 전재수 장관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억울한 면을 밝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것이 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벌을 받는 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편파 수사를 특검이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알리바이라고 하죠. 예. 이런 주장이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뭐 벌초하고 있었다. 이때 뭘 했다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 뭐 지역구도 부산 같은 예. 부산이잖아요. 한일 해저 터널 이슈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전재수 의원하고 저하고 한 30년 지기예요.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예. 그리고 제 지역구하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하고 도로 하나를 두고 도로 건너면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고 이 도로가 이랬는데 바로 맞닿아 있군요. 예. 저는 전재수 의원의 그거를 인품을 믿고 싶어요. 예. 다만 지금 현재 특검에서 현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2천만 원에 뭐 까르띠에 시계와 뭡니까 불가리인가 예. 이런 시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하면서 팩트가 체크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뇌물죄로. 예. 그러니까 어떤 해저 터널이 됐든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밝히면 됩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인 입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예. 뭐가 이거는 제가 된다, 제거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
저는 전재수 장관이 하나부터 이렇게 스텝이 지금 꼬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나는 벌초를 갔다 하는데 다른 것이 터지고 그 시간에 뭐 어디 뭐 행사를 수사에서 결제한 게 갔는데 있고. 또 다른 것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도 저는 그 충분하게 대응을 잘 하라. 그리고 나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명명백백 가려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말 데드라인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